기자 대피라미드를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단연 북쪽면에 움푹 파여있는 출입구 구조물입니다. 9세기 칼리프 알마문이 뚫어놓은 가짜 입구를 통해 관광객들이 주로 드나들지만 진짜 입구는 지면에서 18m 높이에 위치합니다. 오리지널 입구는 높이가 1m로 낮고 비좁으며 하강 통로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 문제로 폐쇄되어 있습니다. 입구 위에는 두 층의 사각형 석회암이 단을 이루고 또 그 위에 두 쌍의 웅장한 삼각형 지붕이 듬직하게 시간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상징하듯 뾰족하게 솟아오른 시온 모양 지붕을 통상 쉐브론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쉐브론 블럭 아래 작은 삼각형 공간은 또 하나의 입구처럼 느껴지며 아케트 문양을 연상시키는 스트라보스톤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아케트 상형 문자는 두 개의 산 사이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지평선을 뜻하며 실제 대피라미드의 진짜 이름이 아케트 쿠프의 지평선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 대피라미드가 완성되었을 당시엔 입구 구조물이 외장 속으로 완벽하게 가려진 상태였으나 후대 사람들이 도구를 위해 이곳을 깨트리면서 현재의 움푹 파인 모양으로 손상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플린더스 패트리는 입구 측면에 부서진 석재들을 관찰한 후 그 형태와 방향을 고려했을 때 5개 층의 쉐브론 지붕들이 겹겹이 배열되어 있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매우 묵직하면서도 굳건한 느낌의 쉐브론 삼각 지붕 구조는 여왕의 방 천장과 중력 경감실 천장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됩니다. 앞선 시기에 건설되었던 메이둔 피라미드, 벤트 피라미드, 레드 피라미드의 석실들은 암석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코베라치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코베라치 천장은 하중을 분산시켜 석실 붕괴의 위험성을 줄여주고 하늘로 영원히 승천하는 듯한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극적 효과를 갖습니다. 다만 코베라치의 단점은 측면으로 눌리는 능력에 취약해 종종 통나무로 보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피라미드 왕의 방은 기존 매장실과 달리 코베라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대 4대5 비율을 적용시킨 직육면체 공간으로 디자인되어 천장에 엄청난 하중이 가해지는 구조였습니다. 때문에 고대 건축가들은 왕의 방 천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5개 층과 삼각형 지붕으로 구성된 중력 경감실을 설계했습니다. 여왕의 방과 카프레 피라미드의 매장실, 멘카우레 피라미드의 매장실 또한 동일하게 삼각 지붕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코베라치보다 더 안정적으로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멘카우레의 매장실 천장은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가공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자기장 미세 중력 측정, 적외선 열 화상법, 지표 투과 레이더, 위온 검출법과 같은 비친수적 첨단 방식을 이용해 대피라미드 안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986년에 이루어진 미세 중력 측정 결과물에 따르면 대피라미드 내부에는 나선형 비탈길과 같은 음영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 사진의 영감을 받은 프랑스 건축가 장 피에르 후댕은 피라미드 외벽에 나선형 경사로가 존재했을 것이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모서리에는 암석을 회전시키기 위한 여분의 공간과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후댕은 더 나아가 대회랑이 대형 석재 블록을 옮기기 위해 도르래가 설치되어 있던 레일 장치였다는 내부 경사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대회랑 측면에는 마치 레일을 연상시키는 홈들이 일정 간격으로 파여 있으며 무거운 물체가 끌리면서 긁힌 자국들이 명확하게 관찰됩니다. 또한 후댕은 대회랑과 왕의 방을 연결하는 그레이스텝, 위대한 계단이 사실은 계단이 아니라 도르래와 루프가 작동하던 받침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세 중력 사진에서 북쪽면을 보면 안쪽으로 작은 통로 같은 음영이 찍혀 있는데 후댕은 이것을 쉐브론 입구 뒤에 숨겨져 있는 석재 운송 통로의 일부 모습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쉐브론의 높이는 정확하게 요항의 방 평행 통로와 대회랑이 시작되는 높이와 일치합니다. 좁은 하강 터널을 거쳐 상승 터널로 석재를 옮기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쉐브론에서 대회랑으로 바로 연결되는 수평 터널이 존재한다면 돌을 옮기는 작업은 훨씬 용이해질 것입니다. 즉 쉐브론 지붕은 피라미드 건설 과정에서 외부 경사로와 내부 경사로를 잇는 통로의 입구 천장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후댕의 독창적이고 예리한 통찰력은 점점 사실로 증명되는 듯합니다. 2016년 피라미드 스캔 프로젝트의 연구진들은 뮤온 입자 검출법을 통해 대회랑 위에 거대한 빈 공간 빅 보이드가 존재하며 쉐브론 구조물 뒤에도 작은 빈 공간 스몰 보이드가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방사선 입자 대부분은 대기 원자와 충돌에 반사되지만 관통력이 높은 일부 입자는 땅까지 내려오는데 이 입자들을 뮤온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피라미드 내부에 검출판을 설치하고 포착된 뮤온 입자 수를 비교하여 뮤온 입자가 더 진하게 찍혀있는 곳이 빈 공간임을 알아냈습니다. 다만 뮤온 검출 방식으로는 빅보이드가 대회랑과 평행하게 기울어져 있는지 혹은 평평하게 놓여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빅보이드의 존재가 공개되자 많은 대중들이 숨겨진 빈 공간 안에 쿠프의 진짜 매장실과 보물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대다수 고고학자들은 빅보이드가 대회랑에 가해지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공간일 것이라 예측합니다. 반면 피라미드 스캔 프로젝트의 특별 자문으로 참여했던 장 피에르 후댕은 빅보이드가 대회랑처럼 석재 블록을 옮기는 데 사용된 제2의 내부 경사로라는 파격적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빅보이드가 제2의 내부 경사로가 맞다면 길이 47m, 26도 경사각의 대회랑과 평행하게 위치할 것입니다. 19세기 하워드 바이스 대령처럼 피라미드 내부를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는 야만적 탐사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피라미드 대회랑 천장에 긴 구멍을 뚫지 않는 이상 빅보이드를 탐사하는 것은 현재까지 불가능합니다. 반면 쉐브론 암석 뒤에 숨겨진 스몰 보이드는 피라미드 표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한 탐사의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이집트 고대 유물위원회는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의 다국적 탐사팀을 꾸리고 7년에 걸쳐 신중하게 탐사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내시경 탐사 이전 먼저 뮤온 입자 검출 결과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스몰 보이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드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 탐사팀은 초음파 투과 레이더 검사 및 다각도로 정밀한 뮤온 입자 촬영을 반복 시행했습니다. 정밀 검사상 스몰 보이드의 위치는 정확하게 쉐브론 암석 3번 4번 뒤편에 위치하며 높이 2m, 길이 9m가량의 평행한 복도 형태임을 파악했습니다. 올해 2023년 드디어 3번 4번 석재가 맞물리는 미세한 틈새 사이로 작은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삽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월 2일 이집트 고대 유물 최고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시경으로 관찰한 스몰 보이드의 영상 일부를 공개하고 36명의 과학자가 참여한 공동 논문을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자이 하스 박사는 스몰 보이드 탐사에 대하여 세계 최고의 고고학적 성과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스몰 보이드의 내부 공간은 끝이 막혀 있는 복도 형태이며 천장은 쉐브론 삼각 지붕들로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과 측면 석재들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 공간은 애초부터 종교 목적이 아니라 석재 통로의 실용적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대회랑에서 쉐브론 입구로 이어지는 통로는 모래 충전재 혹은 벽돌로 채워져 폐쇄되고 스몰 보이드 공간 일부만 남겨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1986년 투가 레이더 검사로 발견된 요항의 방 복도 벽면 뒷공간을 드릴 작업으로 구멍을 뚫어 시나이 반도의 모래 충전재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빅보이드가 되해랑처럼 제2의 내부 경사로로 사용되었다면 대략 북쪽면 50m 높이쯤에 또 다른 삼각 지붕의 쉐보론 구조물이 위치했을 것이라 추측해봅니다. 이번 스몰보이드의 내시경 탐사의 의의는 미온 검출법의 신뢰성을 높여주었으며 아직 우리가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공간 빅보이드가 실제함을 알려줍니다. 언젠가는 더욱 상세한 조사를 통해 빅보이드의 구조와 기능이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피라미드 건설 과정의 단서가 구체적으로 증명될 것이라 믿습니다. 4600년 전 이토록 복잡하고 난해하고 거대하고 정밀한 공사를 설계하고 실현해낸 고대 이집트인들의 능력에 다시 한번 존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